고대, 중세, 근세 성문화. 지은이, 린, 경법, 작법서. 제1장, 고대. 1. 문화. 1. 섹스를 통한 구호 활동. 이집트의 신전 매춘. 가슴을 풀어헤친 유녀는 음부를 열었다. 남자는 여자의 매혹적인 모습에 홀렸다. 여자가 남자를 부드럽게 맞이했다. 여자가 옷을 벗자 남자가 그녀 위에 엎드렸다. BC 3000년경 수메르의 점토판에 적힌 시의 한 구절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녀는 환대 매춘부다.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여행자를 상대로 구호를 목적으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풍속이 점점 신성화되어 제사의 형식을 띠게 되었고 결국 신전음매 형태로 발전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성이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을 신앙과 접목한다는 생각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서 신전의 유녀가 낳은 아이는 국가 소유라는 인식이 있었고 군사력과 노동력 강화를 위해 아이를 바치기도 했다. 매춘으로 벌어들인 돈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집트의 파라오들 역시 딸을 신전의 유녀로 바쳤다고 한다. 특히 이집트 제사왕조의 파라오인 쿠프왕은 딸들이 매춘하여 받은 돈을 건설비로 충당했다. 이렇듯 고대 이집트,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인도에서 만연했던 신전 매춘은 시간이 흘러 도시와 항구의 매춘업으로 이어졌다. 뜻풀이. 유녀, 높은 교양 수준을 갖춘 매춘부를 말한다. 조선시대 황진이를 떠올리면 된다. 신전음매, 고대 문화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성녀 또는 성매매 여성과 유사한 뜻이다.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일부 신전에서는 여성들이 종교적 의식이나 의례의 일환으로 성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들이 신을 대신하여 신성한 사랑을 실천한다고 여겨졌으며 종교, 치유의 목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전음매는 단순한 성매매의 의미를 넘어서 종교적, 의식적인 차원의 행위였다. 2. 클레오파트라가 사용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임법. 올리브유와 유향, 서양 삼나무 기름, 납이 들어간 연고를 섞어서 자궁 안쪽에 넣으면 임신하지 않는다.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술한 동물 백과사전 동물지에 나온 구절이다. 서양 삼나무 액체에는 정자를 죽이는 물질이 들어있으며 다른 성분들에도 정자의 활동을 막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피임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클레오파트라 역시 이 피임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세계 최초로 삽입 좌약이 개발되기도 했다. 규원전 1850년 페트리 파피루스에는 악어의 변과 꿀을 섞은 후에 천연 탄산소다와 함께 여성의 질 내에 삽입하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악어똥을 꿀과 혼합해서 경단처럼 둥글게 만든 후 질 내에 삽입하면 정자를 죽이거나 이동 통로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약알칼리성을 띠는 악어의 변은 피임 효과는 크게 없다고 한다. 물론 현대에 많이 사용하는 피임약과 원리와 사용 방법이 유사한 것도 있었다. 고대 인도에서 돌소금을 질 내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지금의 살정제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 외에도 석류, 무화과 껍질 등을 이용한 12가지 종류의 정자 말살용 좌약이 있었으며 카카오 기름과 퀴닌을 섞은 삽입 약도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탓에 남성들은 지뢰사정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곤 했다. 당시 유행했던 꽃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꿀을 음미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풍자한 것이다. 실제로 19세기까지는 성교시 지뢰사정은 신사가 갖춰야 할 예의로 보기도 했다. 3. 남녀운욕과 미녀 품평회장으로 바뀐 카라칼라 목욕탕. 고대 로마의 목욕탕은 규모가 큰 것으로 유명하다. 초대은화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시작된 대욕장은 위생적인 목적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로 기능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건설했다. 제정 말기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8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목욕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로마의 하루 물 소비량이 무려 7억 리터를 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되는 대목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카라칼라 목욕탕이다.
약 4만 평 규모의 최대 16,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마 건축의 정점을 보여주는 이 목욕탕에는 다양한 온도의 수조, 스팀방, 운동시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었다. 바닥과 벽은 대리석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방마다 적절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남녀 따로 입욕하고 낮 시간대에만 운영했다. 하지만 말기에는 남녀 온욕으로 바뀌었고 야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부터 카라칼라 대욕장은 음란한 장소로 변했다.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유녀들이 입욕하면 주변에서 온갖 음담 패설이 난무했고 밤이면 밤마다 여자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품평회가 열리기도 했다. 유녀들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도 합세했다. 수많은 남자 앞에서 여자 노예를 시켜 자기 몸 구석구석을 닦도록 했고 그 누구도 부끄러워하지도 이상하게 바라보지도 않았다. 대욕장의 출현으로 고대 로마인들은 깊은 쾌락에 빠져들어갔다. 뜨풀이, 칼다리움, 뜨거운 물이 있는 수조와 스팀방이 있어 높은 온도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테피다리움, 온수 목욕이 가능한 중간 온도의 물이 있는 공간이다. 프리기다리움, 체온을 식히기 위한 곳으로 차가운 온도의 물이 있는 공간이다.